네, 메르스 환자 첫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뒤 3주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환자가 87명, 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3명이 오늘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태가 불안정한, 그러니까 위중한 환자가 87명 가운데 10명이고요. 이미 퇴원을 했거나 퇴원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국면이 평택성모병원에서의 감염입니다. 이것이 일단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갔다면은 이번에는 삼성서울병원이 2차 감염의 거점입니다. 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사람이 34명입니다. 87명 중에 34명이 이곳 응급실 등에서 감염된 것입니다. 오늘 17명이 추가되면서 34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평택성모병원 1차 거점이었던 평택성모병원 감염자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37명, 삼성서울병원하고 지금 비슷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 보시겠습니다. 사망자는 6명입니다. 87명 중에 6명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6.9%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른 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고령인 환자들이 사망자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병원 밖에서의 감염,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감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3주 지났는데 병원 밖에서의 감염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주가 제일 고비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학 전문가 고려대 약대 김정기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내일 좀 길게 잡으면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첫 번째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 감염까지는 아직까지 발생을 안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 때문에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다소 성급한 판단은 일단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당분간 한 1, 2주는 조심스럽게 상황 추이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한 건 무슨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최초 발병일로부터 오늘이 19일째고, 네. 그리고 이런 추세이긴 하지만 다소 회복하시는 분도 계시고 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것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오늘 내일 고비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추가로 또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증가하면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신이 쌓일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런 성급한 판단, 성급한 발언을 좀 삼가를 하면서 상황 추이를 하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 적극적인 대처 방향을 전환하긴 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상황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대 어린아이들이나 10대는 잘 걸리지 않는다. 네. 희박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10대가 나오니까 또 못 믿겠다 이렇게 되니까 아예 그런 말을 지금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영유아 청소년 이 문제는요, 실제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진이 공동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한 4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14세 이하가 3%였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우디 경우하고 우리나라 경우는 약간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고, 초기에 우리 메르스 대처할 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 때문에 초기 방역이 좀 미온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좀 성급한 판단은 좀 자제를 하고요. 개연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항상 개연성을 염두를 해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거 좀 이따 다시 제가 여쭤볼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하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가 입원했었던 27일부터 29일 그 잠복기를 최대 2주로 잡았을 때 오늘 내일 또는 이번 주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고비다라고 계산하는 건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지금 단언하지 말자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네네. 자, 그러면요,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평택성모병원과는 다르게 여기는 큰 병원이고 환기 시설도 잘 돼 있었을 텐데요. 네네. 여기서 지금 그 30명이 넘게 발생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응급실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요, 일반 개인 병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고, 네. 그리고 그 침상과 침상 사이가 어떤 벽 같은 걸로 차단돼 있는 게 아니고 커튼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응급실 자체 하나의 공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의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의료진들도 응급실에서는 응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신속한 대응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손을 뭐 멸균을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들이 보다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차 거점이었던 평택성모병원은 이제 사실상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2차인 삼성서울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가 일단락 되더라도 지금 기대하는 대로 오늘 내일 이번 주 안에 일단락 되더라도 또 다른 병원 그러면 응급실이 또 3차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뭐 이게 또 다른 삼성병원 이외에 또 다른 병원에서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병원 안에서의 감염 이외에 사회에서의 감염이 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발생한 이런 전파는 현재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게 사회로의 감염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약간 컨트롤하기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또 다른 병원에서 뭐 다수의 환자들이 발생을 한다. 이거보다는 실제로 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초기의 방역이 소극적이었다라고 그러면 지금 꽤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앙 정부하고 이 지방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사회로의 감염은 크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개연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인 방역을 해야 됩니다. 예. 아까 10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이 10대 이 학생은 뭐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고 수술하려고 그 병원 응급실 갔다가 거기서 감염된 건데요. 네네. 다른 10대들한테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14세 이하에서는 3%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는 보도는 있지만 네. 그래서 다양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또 연령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과거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영유아 청소년들한테는 덜 감염되는 거는 맞아 보이는데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감염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염이 된다라는 개연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지금 휴업 조치 취하는 듯이 적극적인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요즘 기침하는 사람들, 네네. 기침만 해도 이제 좀 눈치 보게 되고 주위에서 또 기침하면은 이게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네. 기침하고 또 열이 좀 나고 그러면 내가 메르스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쉽게 감기하고요. 네. 구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열 부분이에요. 예. 네, 이런 감기 증상의 뭐 또 다른 형태가 어떻게 보면 독감인데 지금은 독감이 발생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독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요즘이 그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 보니까 감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으세요. 근데 예.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온으로까지 가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미열 내지는 뭐 열보다는 오히려 뭐 인후통이나 이런 쪽으로 발생이 되고 만약에 미온이더라도 그 발열 증상이 보이면 즉시 관련 그러니까 보건소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기에 걸려도 열이 보통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열이 좀 많이 난다 싶으면 일단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게 좋겠다. 열이 많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좀 약간 늦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미열 증상이라도 발열 증상이 있으면 예. 보건당국에 연락을 바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예방법 있지 않습니까? 뭐 아는 것 같지만 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수칙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기 바이러스다 보니까 뭐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출하셨다 돌아오시면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는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약간 의심 증세에 자가 진단이 있다라고 그러면 가능한 외출을 삼가하시고 그리고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당국에 바로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개인 건강을 돌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그런 몸을 피곤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휴식을 잘 취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그리고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네.